3월 학력평가 빈곤 문제 오답률 2위를 기록합니다. 실제로 답은 네, 3번입니다. 그리고 3번을 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 좀 잘못 만들어졌어요.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여서 이 문제는 그냥 문제 자체의 오류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의 모의평가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는 그 이의제기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학력평가는 이의제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따로 딱히 발표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출제를 하신 분들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 비율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하지만 이건 문제 자체가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이제 빈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절대 빈곤으로, 그리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상대 빈곤으로 파악한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과 똑같죠. 자, 이제 2022년 각국의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위에는 소득선으로 그리고 아래는 빈곤율, 즉 가구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소득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빈곤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라인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애기들에게 설명해 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기들 성적을 생각해보자. 애기들이 여기 40점을 맞았어. 수학을 아니면 국어를 80점을 맞았어. 거기에 애들이 얼마만큼의 비율일까? 이거는 기준에 따른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비율은 이게 2배라고 얘가 2배가 되진 않죠. 즉 같이 좌우로 움직이지만 실제 이 부분에서는 이 기준선에 따라 여기에 비율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2배는 아니다. 이런 개념. 이걸 그대로 빈곤선에 적용하면 돼요. 기준은 소득으로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들은 빈곤율로 라고 말이죠. 자, 근데 여기 조건이 나왔어요. 어떤 조건이냐? 라고 하면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라고 한다면 자, 여기 절대적 빈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최저 생계비 미만의 가구가 요만큼인 거야. 이걸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상대적 빈곤 가구에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에 의미하는 바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중위소득의 50%가 바로 상대적 빈곤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보다 얘가 더 큼으로써 요 상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존재해 요거를 의미하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10%래. 즉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10%. 전체가 가구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가구가 100%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 만약에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놓고 보면 여기 10가구가 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전체 가구 중에서 10%라고 했잖아. 그런데 상대적 빈곤 가구에선 20%로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상대적 빈곤 가구 얼마인지 모르죠. 몇 %인지. 근데 상대적 빈곤의 가구를 분모값으로 놓고 여기 10가구를 놨더니 이게 20%래. 그러면 상대적 빈곤은 얼마가 될까요? 네, 50가구가 됩니다. 즉 상대적 빈곤이 50% 그리고 50가구 이렇게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2022년 기업 최저생계비죠. 디귿 중위소득의 50%죠. 이거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최저생계비 그리고 중위소득의 50% 전부 다 객관적 기준이잖아. 즉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모두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파악됩니다. 그러니 2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리을. 요 리을이라는 건 요거 상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여기에 80%는 니은에도 해당된다. 상대적 빈곤가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10만큼이어서 여기가 20이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는 얘 80% 나와야죠. 여기를 보면. 왜요? 라고 하면 자 생각해봐. 여기가 상대적 빈곤이 50가구인데 그 중에서 10가구만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대적 빈곤. 그럼 절대적 빈곤은 40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얘는 50분의 40해서 곱하기 180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말이죠. 그 다음 4번. 저개발 국가에서는 리을이, 선진국에선 니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리고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각각의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두 다 선진국에서도 그 다음 저개발 국가 모두 다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2022년 니은 리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 수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50이잖아. 그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 50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많다가 아니라 같다가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 선생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이의 제기도 받아주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예 잘못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요? 자, 생각해보자. 중위소득이라는 건 가구 비율 100%를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간에 위치하여 있다라고 하여 중위가구라고 부르고 그 중위가구에 해당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2분의 1로 가게 된다면 무조건 50%보다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50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리고 실제로는 50%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가 중위가구잖아요. 그리고 중위소득. 근데 중위소득의 2분의 1, 즉 50%또 미만이어야 돼서 얘는 또 포함이 안 돼요. 실제로 얘가 50가구가 되려면 50보다 더 큰, 정확하게는 지금은 이렇게 100가구라고 우리가 딱 그냥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렇지, 만약에 5만 몇천 가구 이렇다라고 치면 50에 조금이라도 넘겨야지 그 50%의 가구가 즉 50.1, 50.2 이런 식이 되어야지 여기가 상대적 빈곤으로 포함되지 실제로 여기가 딱 잘라져서 50%에 해당된다면 이 가구는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실제로 문제가 성립이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50%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봐요. 중위 가구가 50%야. 그 소득의 2분의 1인데 걔네들이 50%일 수가 없지요. 즉 2분의 1 값과 지금 그냥 원래 원재 값이 같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는 얘가 얘를 잡아먹어버리는, 왜냐면 얘는 미만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 이건 문제 자체가 좀 잘못 나온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구 중에서 40%라든지 60%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여기가 10%, 여기를 50% 잡았다라면 여기가 10%가 돼서 전체가 20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그냥 수치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출제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기준에서 딱 보이는 이건 문제 자체가 오류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성립이 아예 안 되는데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지만 학생들 기준에서는 이렇게 풀었으면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왜 이 빈곤 문제가 잘못됐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